내 돈은 한 800만 원 조금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18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1년에 막 200만 원 넘게 남았죠. 그래서 수익률이 뭐 한 23%에서 25% 사이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4년이면 원금을 다 뽑는 거죠. 장사하고 운동화 빨래방하고 이 사업 두 개를 접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됐죠.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음, 한 10년 넘게 장사하고 운동화 빨래방만 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자격증이나 뭐 경력 같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뭐 구할 수 있는 직장은 영업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 직장은 한 120만 정도 받았고 다음 두 번째 간 데는 한 150만 정도 받았는데 직원이 한 3, 4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다 보니까 보통의 영업직이라면 매출이 많이 나면 수당이 많아지고 월급도 많아지겠죠. 우리가 영업직 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 보험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영업. 뭐 그런 영업들은 자기 매출이 늘면 늘수록 월급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실 억대 연봉자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작은 회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매출이 많이 올라도 수당이 더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작은 회사들은 그냥 거의 월급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껏해야 명절 때나 뭐 한 보너스를 뭐 20만 원이나 뭐 그 정도 좀 더 줄까?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는 나이는 계속 뭐 1년, 2년 먹고 월급은 제자리고 뭐 3, 4년 있어봐야 10만 원 올리기도 힘드니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월급만 받아서는 앞으로 살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씩 적금을 부었죠. 어, 한 3년 되니까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3년 이 1000만 원으로 무엇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000만 원으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주식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제일 많이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은 돈이 많이 있어야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주식은 뭐 단돈 100만 원이나 50만 원만 있어도 계좌 개설만 하면 바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처음에는 주식을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주식은 잘 모르는 분야이다 보니까 또 이제 쉽게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어렵게 3년 동안 모은 돈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참 유행인 펀드에 돈을 다 넣었죠.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에 광고가 계속 나올 정도로 펀드가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펀드에 넣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익률이 뭐 위험성이 가장 떨어지고 수익률이 좀 높은 펀드에 가입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 펀드에 가입하고 나니까 한 3년 동안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조금씩 오를 때는 기분이 좋은데 또 하락하면 심란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경제면에 그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 보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지나고 만기 때가 되니까 펀드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때 주가가 떨어지면서 많은 펀드가 사실 손해가 났어요. 막 적은 거는 마이너스 10에서 20%, 많은 거는 마이너스 30, 40%까지도 났습니다. 그래서 원금도 못 건지고 3, 40%씩 손해 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다행히도 저는 수익이 좀 났는데 수익이 났는데도 수수료를 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돈에 들어오는 거는 1000만 원 거의 본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조금 잘 돼봐야 스스로 다 나가고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또 시작했죠.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다음에서 카페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카페가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지만 그때는 카페를 다음에서 제일 처음 만들고 가장 크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카페 중에서도 이제 1000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매입하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생각한 게 이제 경매를 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좀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공부했던 지신, 뭐 재신 그리고 이제 재테크 관련해서 좀 유명한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텐인텐 그런데 가입을 하고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도 많이 참석하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참석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또 슬슬 지쳐가더라고요. 왜냐면 공부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도 안 하고 성과도 안 나니까 좀씩 이제 지쳐갔습니다. 지쳐갈 때쯤 돼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이라도 뭐래도 투자하고 싶었었어요. 계속.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내가 1000만 원 있다고 말하기는 사실 좀 창피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쪽팔렸다고 하죠. 쪽팔려가지고
물어볼 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죠. 제 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 있을 때는 창피하니까 말 못하고, 한 사람 이렇게 따로 있을 때, 그럴 때 슬쩍 가가지고, 내 지인이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뭐 경매나 부동산 투자할 게 있는지 물어보더라. 뭐 그냥 1,000만 원 여윳돈이니까, 그냥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할 만한 게 있을까 물어보더라.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랬더니, 물어본 사람마다 전부 다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냐요. 그 돈 가지고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사실 의욕이 많이 꺾였죠.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진짜 이 돈 가지고 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 그게 많이 이제 의욕이 꺾이고 이제 할 의지가 이제 없어졌을 텐데, 이제 하루는 또 다른 분한테 거의 이제 포기했던 시점인데, 그분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똑같이 이제 제 지인이 1,000만 원 가지고 하고 싶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가지고도 부동산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단지 그런 물건을 찾을 줄 모르고 안 하기 때문이지, 100만 원 가지고도 부동산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분 말씀을 들으니까 1,000만 원 가져도, 아니 뭐 그거보다 적은 돈 있어도 부동산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솔직히 말씀드렸죠. 아, 사실은 내가 창피해서 나라고 말을 못한 거지, 그거 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고 계속 쫓아다녔죠. 막 배우러 다녔어요. 이제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고서 대전에 실질적으로 입찰을 다녔는데,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대전에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주거용 주택은, 토지는 뭐 겁나서 못했고요. 할 줄도 몰랐고 어려웠고, 사실 토지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예, 고수들 좀 공부 많이 해야 되는 분야고 좀 어렵고, 토지 찾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초보 때는. 그래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을 찾았는데, 주거용 건물은, 아파트는 살 여력이 안 됐어요. 저렴한 다세대 주택 정도. 그때 1,000만 원 갖고 있으니까 대출이 그때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80%는 무조건 다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80% 대출 생각하면 한 4천에서 5천만 원, 뭐 그 정도, 5천만 원 좀 후반까지는 가능하겠구나 투자가, 그런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 되는 빌라들을 대전시내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뭐 대전시도 좀 좋은 지역은 그 가격으로 못하고, 좀 대전에서도 좀 외진데 좀 이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한 데를 골랐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를 중심으로 한 2년 넘게, 10건은 넘게 입찰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건도 못 했죠. 뭐 지금 수강생이나 아는 분들은 뭐 한 번 입찰해서 낙찰받은 분도 있고, 한 3번 만에 낙찰받은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년 넘도록 한 15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입찰한 사이에 단 한 건도 낙찰 못 받았으니까, 예, 진짜 못 받았죠.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 이제 한 2년 넘게 떨어지고 보니까, 왠지 이제 대전에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대전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눈을 한번 지방으로 돌렸어요. 경매 공부할 때 그때 가장 많이 들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주변을 해라.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사는 주변을 그래도 가장 잘 알고, 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 주변을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 주변 할 게 아니라, 좀 지방에 좀 경쟁률이 떨어지고 돈이 좀 될 만한 물건이 있을까 해서, 그리고 또 다세대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방에 아파트를 보러 다녔죠, 이제. 어, 대전에서는 그 돈이면 1,000만 원 가지고는 아파트 매입이 거의 힘들었지만,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매수할 여력이 됐습니다. 지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천안하고 아산이 많이 한참 좋아질 때였고요. 그래서 이제 천안하고 아산을 많이 돌아다녔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아산에서 첫 번째 낙찰을 받게 되죠. 첫 번째 이제 5천만 원 초반대 낙찰을 받게 되고, 대출을 80% 했으니까 4,200인가 얼마 받았습니다. 4,200? 4,200인가 한 4천만 좀 넘게 받고. 근데 그 아파트가 500에 35만 원, 예, 월세로 500에 35만 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5천만 원 초반대인데 500에 35면은 엄청 잘 받는 겁니다. 시세가. 예. 게다가 대출을 4천만 넘게 받았으니까 취득세, 뭐 세금하고 중개수수료, 그리고 뭐 수리비 다 해도 200만 원이 안 들어갔고,
그리고 보증금을 500만 원 받으니까 내 돈은 한 800만 원 조금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900만 원은 안 들어갔고 800만 원 좀 더 들어가고 1년에 월세로 받는 게 420만 원. 그리고 대출이자가 한 4%가 좀 넘었습니다. 그때 대출이자 지금보다 더 셌습니다. 그래서 4% 정도 됐는데 그 돈 빼고 나니까 한 달에 한 18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1년에 막 200만 원 넘게 남았죠. 그래서 수익률이 뭐 한 23%에서 25% 사이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4년이면 원금을 다 뽑는 거죠. 그때 그렇게 낙찰을 한 건을 받고 희한한 거는 그렇게 낙찰을 받고 나니까 그 뒤로는 낙찰 받는 게 더 수월해진 거예요. 어, 그게 아마도 폐차를 하는 폐차를 많이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제 나름대로 약간 이제 구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준도 쓰고 아 이런 물건은 입찰해봤자 안 될 것 같다.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이거는 입찰해봤자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이 아닐 것 같고 이거는 경쟁률이 낮고 싸게만 받으면 팔 수 있겠구나. 월세를 넣을 수 있겠구나.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겠구나.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머리에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뭐 입찰 가면 바로 낙찰 받을 때도 있고 평균 두세 번, 그러니까 평균 한 세 번 입찰하면 하나 정도는 낙찰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한 15채? 15채에서 20채 가까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제 자본금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토지 공부도 하고 싶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작은 거는 이제 수익률이 높아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안 하지만 그 당시에 뭐 130만 원짜리 100평 정도 샀고요. 그리고 뭐 150만 원에는 50평. 뭐 이런 종류의 땅 사가지고 수익도 재밌게 봤죠. 예. 그래서 가끔 이제 갖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해서 투자를 못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얼마든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작년에 공부하고 조사하고 알아본 바에 따르면 돈이 한 푼이 없어도 임대사업도 할 수 있어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돈이 없어서, 사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뭐, 1인 사업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경매를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얼마든지 돈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단지 돈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좋다는 거죠. 근데 돈이 많고 금수저면 당연히 더 좋지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눈 같은 거를 조그만한 눈덩이, 주먹만한 눈덩이라도 뭉쳐야 돼요. 눈덩이라도 뭉치고 그 눈덩이까지 뭉치는 게 사실 힘듭니다. 근데 그 뭉치고 나면 그 이후부터 눈이 붙는 게 속도가 달라요, 이제. 주먹만한 눈덩이에서 주먹 두 배만한 눈덩이 되는 데까지 조금 힘들지만 거기서부터는 점점점 불어나는 속도가 붙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더 쉬워집니다. 1,000만 원에서 1억 만드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리지만 1억에서 2억 만드는 거는 더 짧게 걸리고 2억에서 5억 만드는 거는 또 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뭉쳐서 모으세요. 내가 흩어진 눈만 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돼 하지 말고 조그만한 눈덩이라도 뭉쳐가지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의지가 없고 방법을 안 찾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 시크릿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서점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예, 내가 간절히 원하고 이루고자 한다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이 어감이 조금 그런데요. 하여간 예, 내가 간절히 원하면 예,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이룰 수 있다고 그런 책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고 이루고자 한다면 24시간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 그냥 계속 눈에 그것만 들어와요. 머릿속엔 그것만 떠오르고. 그러니까 우연찮게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바닥지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때 배우고 막 그럴 때는 이제 눈에 바닥재만 들어와요. 야, 저거는 몇 T, 1.8T, 2.3T, 3T, 5T, 저건 얼마, 평당 얼마고, 저거는 질이 좋은 거고, 막 그런 것처럼 어떤 거를 내가 알게 되고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생각만 나고 눈에 그것만 들어옵니다. 주변에 또 그 얘기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고 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눈이 있다. 그러면 주먹만하게 뭉치세요. 뭉쳐서 출발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공부를 계속 하세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덩이가 됐다. 주먹만한 눈덩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불려놔서 키우면 됩니다. 네. 절대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못한다. 사업이고 부동산 투자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잠깐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으로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 밑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해서 5분께 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라고 제가 얼마 전에 집필한 책인데요. 경매 입문자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책을 썼고요. 스피드 옥션 1개월 무료 쿠폰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책을 벌써 구매해서 읽으셨다면 바로 그 전에 제가 집필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